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63회 변리사 시험 대비 반드시 들어야 될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일반 회차별 문제풀이하고 다르게 단원별로, 즉 진도별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 문제풀이 형태는 앞에가 될 수 있으면 옳은 지문으로 좀 약간 한 20여 개 정도 단원별로 출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 40문제 정도를 우리가 매 해마다 풀게 될 겁니다. 단원별로, 진도별로.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 얼마 있으면 시험이 들어오긴 하는데, 항상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몇 년간 공부를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 사정, 즉 합격과 불합격도 역시 개인적 사정에 불과합니다. 실제는요. 객관식 문제는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가면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발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확성과 순발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고달퍼요.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진도별, 즉 단원별 문제풀이를 한 10회 정도 이상, 즉 400문제 이상을 우리가 풀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정확성과 순발력, 또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론하고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게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계획은 10회 분량 정도, 400문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따라오시면 아마 이론하고 이 문제를 같이 놓고 공부를 하신다면 상당히 상승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 특히 변리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원별 문제풀이, 진도별 문제풀이를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냥 나 혼자 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주관적 개입이 되고 시간 타임이 좀 녹는 타임이 돼요.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문제풀이를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40문제 정도가 항상 배정이 되거든요. 회차별로. 회차별로 1회, 2회, 3회 40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항상 문제를 2번 정도, 우리 자료실에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2번 정도, 3번 정도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순서로 나갈 건데, 민법 총칙은 사례 문제가 좀 적죠. 그 다음에 물권이나 채권 쪽, 특히 채권 쪽에서는 상당히 사례 문제가 많이 배정이 돼요. 특히 예를 들면 다수상사자의 채권 관계 같은 경우 있죠. 연대채무 아니면 뭡니까? 우리 보증채무 같은 경우는 거의 사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같은 경우도 거의 사례 문제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그 앞에 있는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은 이론 문제 형태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럼 다시 민법 총칙으로 오시면 민법 총칙에서도 서술 부분은 거의 대부분인데 이론 형태가 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판례 형태가 추가되죠. 사례 문제는 약간 뒤에 가보면 대리 파트 정도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법인의 이사, 불법행위, 이 정도가 사례 문제로 배정될 수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요 민법 총칙입니다.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약간씩 차이등을 좀 두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도 그런 형태로 배정이 되거든요. 민법 총칙, 물권, 보통 채권, 그 순서로 문제가 배정되기 때문에 진도별로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문제 1회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봐나가기로 합시다. 자, 26회 63회 변리사 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풀이 1회입니다. 범위는 지금 1회 거에서는 민법의 일반하고요. 민법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 제한 능력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2회 때 있죠. 2회 때는 나머지 우리 부재와 실종부터 해가지고 뒤에 법인 파트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권리변동,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구성은 일단 OX 문제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옳은 문제로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앞에 부분은 OX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정리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좀 꼼꼼하게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00문제 이상을 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건데 자, 한번 가보자고요.
먼저 기출지문 문제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변리사 문제도 있지만 행정사,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중개사 전체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민법 제1조가 있습니다. 제1조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구별하죠. 185조입니다. 185조가 물권 법정주의거든요.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나오죠. 물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여기는 법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법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하고 제1조 법률이 있잖아요. 법관조, 법관조. 제1조는 첫 번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의하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뭘로 가는 거죠? 관습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관습법에 의하고요.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해서 보통 저는 법, 그 다음에 관, 조 이렇게 외워요. 법관조, 법관조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민법 제1조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민법은 원래 1조가 뭐가 있어요? 제1조라고 하는 거죠. 통칙이라고 하죠. 통칙. 어디에 적용할 거야. 행동 양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거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제1조가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의 존재 형태잖아요. 그게 바로 법관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되어 있는 거고 제2조가 우리가 보통 민법을 적용할 때 어떤 형태로 행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사정변경 원칙. 그래서 요게 신의성실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남용을 갖다 놨죠. 1항과 2항에다가 두 개를 갖다 놨는데 남용 갖다 놨는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요 법원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된 판례가 배정이 됩니다. 그때 법원을 이야기할 때 이 법률이라고 돼 있잖아.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되죠. 법원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다 성문법, 즉 글로 된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조 법률, 제정법입니다. 성문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명령도 되죠. 긴급재정명령, 규칙, 그 다음에 조약, 그 다음에 자치법규라고 돼 있잖아요.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라고 하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그 물권법에서 185조 요 법률이라고 할 때는 형식적 의미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권법정주의라고 돼 있죠. 185조 물권법정주의에서는 누구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형식적 의미죠. 여기는 형식적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물권을 창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판례는 소유권이죠. 원래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에서 사용과 수익을 제외하고 처분 권능만 인정되는 소유권도 있을 수 있다. 이건 X가 되는 거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수익을 영구히 배제해버리고 처분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권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사용수익을 배제해버리고 전세권을 담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거죠. 이것도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1조 정도, 요 2번 지문 정도는 한번 읽고는 가셔야 됩니다. 자, 2-1로 한번 가볼게요. 2-1 같은 법원인데 자, 민법 제1조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민법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고 각종 명령이죠. 명령, 대통령령입니다.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규칙, 대법원 규칙, 공탁 규칙 같은 것들
규칙이라든지 지방자치 조례,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 제정돼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인데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면 민사입니다. 민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민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전부 다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법률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률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을 의미하지만 어떤 판례가 하나 있었냐면, 헌법재판소의 대상은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성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관습법이거든요. 성문법은 아니잖아요. 관습법은. 근데 법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성문법은 아니지만 법으로서의 실질적 효력을 갖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헌재 결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똑같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어디에 관한 거라면 민사에 관한 것일 때,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관습법 뒤에 나올 건데 관습법도 성문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요 헌재입니다. 헌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하나 체크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가면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이제 관습법입니다. 자,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질서 변화입니다. 변화로 인하여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여기 포인트가 요거네요.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습법은 오래된 관행이 있어야 돼요. 관행이죠, 관행.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관행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법적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관습법인데 문제는 이 관습법이 계속 관행되고 있다가 사회가 변한 겁니다. 사회 질서가 변하면서 이 관습법이 법 질서 전체에 타당하지 않아, 부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법 질서 전체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면 아무리 법적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죠. 여기가.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5번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관습법으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자, 관습법이 되는 건 법이잖아요. 법이거든요. 자, 사회 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확신이 없대요. 여기 포인트.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법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으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이 법적 확신이 떨어졌다. 그럼 법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6번하고 7번 연결이 되는 거죠. 공동 선조입니다.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입니다. 후손 동그라미죠. 후손이면 성별과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다라는 게 판례였잖아요. 근데 전원합일체 판결이 바뀌면서 성별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가 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구별할 수 있나? 이것도 모르겠네. 사회 변천에 따라 나중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결국 내가 남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자분도 당연히 성년자가 되면
성별 구별 없이 종중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판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판례 6번이 요 7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요 부분이 문제, 요 부분이 미성년자도 이게 틀린 거죠. 성년자입니다. 성년자입니다. 성년자. 그래서 후손 중으로 성년자들로 성별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여기가 미성년자 그러면 X가 된 거죠. 자, 7번에 종중이란 보충 설명입니다. 판례입니다. 공동선조의 묘, 분묘죠. 분묘 수요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여기 하나 정도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종중의 이런 목적과 본질에 비춰볼 때 공동, 선조, 성본 같은 후손입니다. 여기 후손 요게 포인트였고 성별과 구별 없이 요게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후손, 그 다음에 성별 구별 없이 그 다음에 성년자만 됩니다. 성년자만 당연히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판례가 바뀐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도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네 번째, 여덟 번째 가볼게요. 관습법은 관행이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법적 확신이 없더라도 성립된다, X죠. 두 개, AND 개념입니다. 관행도 존재해야 되고요. 법적 확신도 있어야 돼요. 이걸 확인해 주는 게 누구라는 거죠? 이 확인은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이 법적 확신을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조심할 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관습법이 성립된다. 그럼 X가 돼요.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성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는 거고 법원은 단지 그걸 확인에 불과한 거야.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관행이 존재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법으로서의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관습법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성립된다? 그럼 X가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주는 것이지. 아홉 번째, 관습법은 법원으로 법령에 접촉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법령에 접촉되지 않아야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습법이 아무리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법 질서에 위반이 된다면 효력이 없다라고 취급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에 올라와 볼게요. 자, 10번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의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여기입니다. 또 접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아까 우리 민법 제1조에 뭐라고 했어요? 법관조 그랬죠. 법관조 그랬습니다. 자, 먼저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고요. 성무법.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관습법이 적용되고요.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법률을 개폐하고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무법에 비해서 관습법은 좀 여루적이에요. 좀 뒤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습법은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즉 폐기 처분하고 관습법을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 성무법을 먼저 적용하고 법률을, 그때 성무법이 없으면 그때 가서 관습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여루적 또는 뭔가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은요 관습법하고 요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자, 관습법은 관행이 계속되고요. 관행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법적 확신과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럼 법은 누가 주장한다? 직권으로 조사를 하죠. 이렇게 법이니까 우리 사법부의 법관들, 그죠? 그분들 우리가 막말 속된 말로 밥만 먹으면 연구하는 게 법인데 그분들이 일반인보다 법을 더 많이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권 조사가 원칙인데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인 관습은 말 그대로 관행입니다. 지역마다 관행이 다를 수 있죠. 서울의 관행과
부산의 관행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관습은 법적으로 확신을 얻고 있는 게 아니죠. 법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관습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주장하고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인 관습이더라도 사회통념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통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명절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명절 때 시댁을 먼저 가나요? 처갓집을 먼저 가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 대구나 보통은 본가를 먼저 가지 않나요? 남자 쪽에 시댁 쪽을 먼저 갔다가 다음 날 처가로 가는 것이 어떤 사회 통념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사실인 관습이거든요. 근데 부산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처가를 먼저 가거든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가를 먼저 가는 건 그 사람의 입장인 거고, 사회통념, 사실인 관습에서도 사회통념으로는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죠. 편협적인 것들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관습이. 그래서 지역마다 다를 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되지만 사회 통념으로 묻어져 있는 사실 관습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장에 가서 사실 관습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원칙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실 관습은 뭐라고 했어요? 법적 규범으로서의 승인될 정도로 이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관습법은 법령에 접촉되지 않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관습은 말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사실은 관습이다라고 했죠. 요건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 같은 거 거래라고 보시면 되죠.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제조약 동그라미요. 국제조약인데 이 국제조약, 즉 유엔 가입돼 있잖아요. 그럼 국제조약도 민사에 관련되어 있으면 민사에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국제조약은 민법이나 상법,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하고 읽어주세요. 자, 11번에 올게요. 사회 건습된 관행으로 생성된 관습법입니다. 승인됐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죠. 자, 당연히 사회 질서 기본 이념이 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회 통념이. 근데 과거에 떨어졌던 관습법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뭡니까? 안 맞을 수 있다고요. 사회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뒤에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지 어떤 봉양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타인 토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료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선조에 대한 어떤 봉양 정신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남의 토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과거에는 지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했던 게 판례인데 지금은 사회가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면 지료 청구가 들어와요. 지료 청구가 들어오면 지료를 지불하세요라는 게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이 관행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습법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법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당연히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까 물권입니다. 물권이니까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물권이라고 나오면 185조입니다. 185조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창설하지 못하는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만을 의미해요. 성문법. 이 법률은 그래서 성문법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권은 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칙으로는 물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소유권하고 전세권에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요것들 한번 나중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기출이 자주 되고 있는 거니까 타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관습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관습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 조심할 거,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어야 돼요.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등 이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강행 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인데 요걸 제외한 거, 요거 이외에는 당연히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X는 뭐에 따르고요. Y는 뭐에 따르세요. 근데 알파는 사실인 관습에 따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알파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알파는 사실인 관습을 적용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알파에 대해서는 요 강행 규정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놓치면 안 됩니다. 강행 규정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이 되어 있다면 강행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14번 잘 나오는 판례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5번 역시 관습법 똑같은 말이죠. 법령에 접촉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6번 조심할 거. 16번. 자, 시효치드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자,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 관습법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그게 대표적으로 요 분묘기지권이에요. 과거의 분묘기지권은 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시에도. 근데 지금은 판례가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치료 소유자의 청구가 있다면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21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죠. 근데 조심할 거 하나 덧붙이고 가자고. 물권법에 가면 물권법입니다. 자, 물권법에 가면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토지였거든요. 내 토지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근데 이 묘를 팔면서 이 묘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걸 양도형이라 그래요. 양도형 분묘기지권이거든요.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럼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시입니다. 성립시 지료를 지불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죠.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청구시입니다. 청구시 지료를 지급해라 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 요 밑에 조심할 거, 여기에 요 글자,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지금 가려서 그러는데 관습법, 기존의 관습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이 사회적인 발전에 적응을 못한 거죠. 그런 측면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17번에 사실은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사적 자치, 인정되는 분야, 즉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의무 규정일 때, 의무 규정일 때는 법률 해석입니다. 법률 해석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법원이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관습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의무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관습에 의한다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관습에 의한다. 요 관습이 사실인 관습입니다. 사실인 요 관습은 관습이다라고 했죠. 원래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106조에 해석 기준이 있어요. 그게 목사 임신이거든요. 목사 임신 그래요. 목사가 임신하셨어요. 농담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고. 이 목자가 뭐냐면 목적이에요. 법률행위 목적. 그 다음에 요 사자가 사실인 관습. 요건 의무 규정. 요건 신의칙입니다.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하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죠. 자, 19번 조심해야 됩니다. 물권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자, 미등기가 포인트입니다. 미등기 무허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자, 매수했다는 건 매매라는 거잖아요. 매매를 한 거죠. 그럼 매매,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매매 법률행위는 우리 물권법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라. 공시방법. 등기를 갖춰야만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등기거든요.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이때 빨간색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미등기이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소유권은 없는데 소유권처럼 다룰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도 없고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관습법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20번 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계속적, 그 다음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자,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신의칙입니다.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넘었어요.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자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현재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한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하나여 이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사정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의칙의 사정 변경인데 뒤에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보증을 섰는데 이 보증 쓴 금액이 특정 금액이에요. 특정 금액이면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사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보증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사가 법인, 회사를 위해서 보증을 섰어. 포괄근저당 같은 거 섰는데 이게 불특정이야.
불특정이라는 건 액수가 증감 변동이 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사직에서 물러났을 때는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없앨 수가 있다고.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가서 나중에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처럼 계약 당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증인이 알지 못했다. 그럼 이건 신의 측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 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 보증을 제한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는 이렇게 24년도의 법무사 기출문제였고요. 기억해 놓으시고. 자, 21번 가볼게요. 위임사무입니다. 위임사무거든요. 만약에 변호사나 또는 변리사 누군가에게 위임사무를 부탁을 했는데 위임사무 중에 약정된 보수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정 보수액이 위임사무 처리가 끝나면 전부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단 말이에요. 여기 포인트, 여기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 조심을 해 놓으셔야 돼. 전부 다 신의칙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자, 22번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다라고 되어 있죠. 현저히 변경이 됐습니다. 현저히 변경됐다. 자, 현저히 변경이 되고요.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 사정 변경이 있잖아요. 사정 변경을 가지고 논하려면 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견할 수 없었어야 돼요. 예견할 수 없었어야 됩니다. 없었으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에 계약을 준수해야 되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사정 변경이에요. 요 사정 변경은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잖아. 이때 사정은 주관적 사정이면 안 됩니다. 객관적 사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체크,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입니다. 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계약 준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인정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정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킨다.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요. 계약 기초 삼지 않은 사정, 이거 조심하세요. 계약 기초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 요거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돼 있죠. 이걸 밑에다가 주관적 사정이라고 쓸까요? 밑에다가 주관적 사정입니다. 이 주관적 사정은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정 변경의 이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어야 되거든요. 객관적 사정 변경에 의해서만 이게 신의칙상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4년도 법무사 기출문제였는데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23번 봐볼게요. 23번은 취득서 완성 후라고 되어 있는데 23번 판례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판례거든요. 취득서 완성 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요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취득서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을이 취득서 완성자가 그걸 몰라요. 자, 모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을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야, 나 아무런 권리도 주장 안 할게 라고 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을이 자기가 취득서 완성했다는 걸 안 거죠. 20년이 됐다는 걸. 그럼 그걸 가지고 야, 미안해 하고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안 된다. 이건 신의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서 완성 이후에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냐. 모르고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자라는 거죠. 그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하여 주장한다면 이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판례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모르고 있다. 그럼 시험장에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자, 24번 24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이 25년도의 기출문제에서는 법무사에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법무사 기출문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민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는. 자, 24년도 24번 상속인 중 1인입니다.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생존시입니다. 생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다고 했었나 봐요. 나 이거 상속 포기할게요. 포기한다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 개시 이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나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이 상속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야. 그랬더니 요건 신의 측에 반하는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너 이만큼 받았으니까 상속 포기해야 돼? 그랬더니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포기할게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상속 개시 이후에 민법이 정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를 상속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24번 판례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우리 시험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우리 신의칙과 관련된 거. 올해 신의칙 판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법원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 오시면 이제 문제, 40문제가 정리가 되는데요. 자, 앞에 있는 판례 정확히 알면 나머지 지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1번, 자,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법원입니다. 자, 먼저 1번에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됐습니다.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법질서 전체 부합되지 않는답니다. 왜? 사회가 변하니까, 사회 질서가 변하기 때문에 부합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거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자, 2번에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됩니다. 관습법이잖아요. 관습법. 그래서 직권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맞는 거죠. 다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령이에요. 법령입니다.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죠. 4번 물권은 관습법,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혹시 사용 수익을 영구히 배제해버린다. 배제하는 물권을 만들어낸다. 이건 물권을 창설하는 거거든요. 창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습, 사실은 관습. 또 여기에 보면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했다라는 거죠. 이 관습은 사실인 관습입니다. 사실인 관습이에요. 그때는 사실인 관습 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즉 법적 효력이 강행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강행법규의 결함이 없다거나 또는 강행규정 자체에서 관습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사실은 관습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요거 5번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같은 내용들 반복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올라오시면 2번. 자, 민법의 법원입니다. 민법의 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가볍게 보세요.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의미한다. 당연히 틀린 거죠. 이건요. 우리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의미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2번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 나오잖아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문구가 나오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거죠. 요게 제정이 됐는데 이게 2001년도입니다. 이 제정 날짜가 2001년도 1월 13일 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왜 날짜를 기억하냐면 이게 있었어요. 2001년도 1월 13일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분묘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분묘에 대해서는 기지권을 인정해 줘요. 근데 2001년도 이후에 분묘가 섰다. 이때는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성립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X가 되죠. 또 하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20년이 필요하잖아요. 시효취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여기서 분묘를 썼어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분묘를 썼는데 요게 10년이었고요. 여기서 10년이 흘러간 거야. 그럼 여기서 분묘기지권이 나올 수 있느냐?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가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이후에 성립된 분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 전에 성립된 것들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 관습법과 사실관습은 당연히 구별을 합니다. 판례는. 네 번째, 상급법원 재판에서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돼 있죠. 당연히 법원 조직법,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법원 조직법에다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옳은 거고요. 다만 판례는 민법의 법원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할 거. 판례입니다. 판례. 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 요건 기본인 거고 당해 사건에 대해서 하급심을 구속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 제9조에다가 규정을 둔 거죠. 자, 5항입니다. 5지문.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래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죠. 가볍게 보셔야 돼요. 자, 3번. 자, 법원의 관습입니다. 자, 요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이 단원별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풀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만, 1회독, 2회독 정도만 하면 전체 아마 채권법까지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쉬우니까 가시면 됩니다. 자, 법원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는 거다. 자, 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았네? 확신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확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효력을 잃는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확신, 법적 구속력입니다. 법적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법적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법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죠. 자, 이번에 여기 보면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는 직접 적용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있어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요 규정들 있잖아요. 규정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2조 신의성실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2조.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 103조.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은 헌법의 기본 규정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채권법의 750조 불법행위 요 750조 같은 경우는 헌법의 기본과 관련돼 있다고. 근데 이걸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뭘로 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간접입니다. 간접적으로 규정을 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 직접 적용이 아니라 간접 적용이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만 체크를 하고 가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판결이 나와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적용된다는 게 2011년도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라고. 직접 적용된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거 2번. 3번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이잖아요. 그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관습법, 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입된 국제조약이잖아요. 국제조약은 상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상법보다는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선 적용됩니다. 5번, 관습법은 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옳은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민법의 법원입니다. 풀다 보면 다 외워질 거예요. 옳지 않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 헌법에 의해 체결된, 자, 헌법입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된 공포된 민사입니다. 자, 헌법 체결된 민사에 관한 조약입니다. 자, 조약도 법원이 될 수 있죠.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고요. 니은번의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그 다음에 디귿번 관습법은 법령에 접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접촉되지 않는 한 당연히 범칙으로서의 효력을 갖죠. 법원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X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5번 따라오시고 있죠. 같은 계속 문제가 반복되니까 이쯤 되면 눈 감아도 찍어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자, 1조입니다. 민법 1조는 법원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자,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민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2번 제1조 민법의 법원은 자, 관습법이잖아요. 사실은 관습을 포함한다. X. 관습법은 법입니다. 사실은 관습은 관행에 불과합니다. 당사자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죠. 자, 네 번째 공탁, 귀책입니다. 귀책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귀책, 조례 다 됩니다. 자, 헌법에 의해 체결된 국제조약이잖아요. 민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됐네요. 미등기가 중요합니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 매수인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 매수인은 미등기니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습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상 인정되지 않는 물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 물권법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온천권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온천권은 지하수거든요. 지하수. 이런 것들은 관습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근린시설, 우리 근린시설, 이용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미등기 건물, 요거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이잖아요. 요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온천 근린시설 또는 사도통행권 같은 거 있었잖아요. 사도통행권 같은 거를 인정할 수 있냐? 안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들이 바로 요거죠.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들. 그래서 온천, 지하수, 근린시설 이용. 근린시설 이용권 같은 경우는 집 앞에 가면 공원들 막 체력 단련 이렇게 있잖아요. 허리도 움직이고 하는 것들. 그런 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독점적 사용을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건 관습상 인정되진 않습니다. 관습법상.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6번 가볼게요. 자,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민사가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죠. 자, 2번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의무규정일 경우에 자, 의무규정입니다. 그럼 사실은 관습은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법률 해석의 기준이요. 법률행위. 3번에 판례 변경입니다. 판례 변경을 통해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당연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 분묘기지권이 있잖아요.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원래 치료를 내야 안 내요? 원래는 안 냈던 거야. 관습법이. 근데 사회 변천이 되면서 사회가 변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이젠 치료 청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관습법도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효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법과 성문법이죠. 요게 성문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 적용한다. X죠. 당연히 관습법은 열후적이잖아요. 열후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보충적이거든요. 성문법의 보충규범이에요. 보충규범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래서 관습법이 성문법을 개폐한다 그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X가 되네요. 자, 5번에 보면 법원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7번으로 가볼까요?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민사입니다. 무조건 민사가 나왔어요. 민사. 그래서 민사에 관한 대통령령이잖아요. 헌법상 긴급명령입니다. 당연히 법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전부 다 법원이 된다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의무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대요. 명확하지 않다면 그 관습, 사실은 관습을 적용해서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옳은 거고요. X. 디귿번 사실은 관습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관습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효력이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X가 되죠. 그래서 니은번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8번 넘어올게요.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거든요. 자, 1번에 오시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동그라미요.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관습법이 성문법을 개폐할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선조, 공동선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아까 뭐라고 해서 미성년자 들어가면 안 되죠. 성년자, 남녀 구별 없이 라고 돼 있어요. 성년자 중, 자, 플러스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돼야 되겠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요. 여기서는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니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옳은 정답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관습법이 성립된 후입니다. 자,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에 법적 구속력이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됐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관습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 법적 확신을 가져서 관습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거죠. 그거 적용 안 돼. 그거 잘 안 맞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실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고요. 맞습니다.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사실관습은 법규범이 아니에요. 그럼 관습법이 아니라는 거죠. 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만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주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등기가 포인트입니다. 미등기 매수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X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자, 5번이 틀렸고요. 자, 9번 가볼게요. 자, 9번.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관습법은 법령으로서의 법령에 접촉되지 않아야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맞죠? 반복. 자, 미등기 매수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습상 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관습상 물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X가 된 거고요. 자, 계속 반복되는 판례는 외워버리세요. 그냥 종중 명칭 사용입니다. 여러분들 종중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 집단이거든요. 그 명칭 사용을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명칭 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종내 관습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종중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요 판례도 좀 조심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기출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험에도. 네 번째 사실은 관습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분야의 재정법이 의무 규정일 때는 당연히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의 기준이 돼서. 재판의 자료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관습을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재정법과 배치되는, 재정법, 성무법과 배치되는 사실은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그 관습이 의무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5번 판례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한 번 정도는 읽고 가셔야 되고.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관습법입니다. 10번에. 관습법 사실은 관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죠. 읽으면 금방 아셔요, 이제.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2번, 사실은 관습입니다. 법령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당사자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돼 있죠. 해석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그 사용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됐고요. 세 번째,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내 관습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지금은 남녀 구별 없이 당연히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년자가 된다면. 자, 온천은 지하수입니다. 요 지하수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독점적 권리를. 그래서 관습상 물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자, 5번의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에,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입장을,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관습법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11번 이걸 넘겨봐 버릴까요? 자, 온천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이나 준물권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판례라. 그럼 이번에 관습법은 관행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적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립되겠어요? 그죠? 요거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관습입니다. 사실은 관습이에요.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장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주장 입증을 해야죠.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4번 공동선조 성과 본 미성년자 안 된다니까. 그죠? 성년자만, 성년자 성별 구별 없이. 5번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승인됐네요. 사회 질서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라든지 사회 법질서의 변화로란 말 나오네. 전체 질서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아예 외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400문제 이상을 푼다는 건 거의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푸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물권, 우리 중간에 가다 보면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약간 좀 시간이 버벅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